관련돼서 반드시 이번 코스에 좀 암기를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지적 기준점은 여기 봐봐요. 무슨 정량이죠? 기초 정량이죠. 어디에서 갈래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삼각점하고 지적 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요 정도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자 38페이지 제3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 정량 적부심사. 작년에 지적 정량 적부심사 절차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위원회. 자, 지적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시도에 이렇게 적어놔요. 자,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 자,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다.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시도의 무슨 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지적위원회는 뭡니까? 그러면 자, 지방지적위원회와 뭐가 있다?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 정량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럼 몇 심일까요? 2심이겠죠. 눈치 이제 빠른 겁니다. 그럼 1심은 어디에서 해요? 지방지적위원회. 2심은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여기는 그럼 밑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정량 적부심사. 그럼 여기는 뭘까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정량 적부 재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26회 때, 25회 때 2.5점짜리 세상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업무 범위가 아닌 것. 지적 정량 적부심사. 적부심사는 어디에서 하죠? 지방지적위원회. 자, 18회 2.5점짜리 봐봐요. 시도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어때? X. 시도에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번 코스는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자, 일반의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요것만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자, 지적정량에 대한 적부재심사 줄 서놔요. 적부재심사. 자, 적부재심사를 심의 얼결하게 국토교통부 줄 서놓고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자, 지적정량에 대한 적부심사 줄 서놓으세요. 그러면 적부심사는 어디에다? 시도에 어디를 준다? 지방지적위원회. 요번 코스는 그 정도만 해놓으세요. 뭐 제가 못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해드리면 이제 다 도망가요. 어렵다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잡고 가셔야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40페이지 한번 가봐요. 40페이지. 자, 40페이지 거기 3번의 지적정량 적부심사 찾았어요? 예, 이걸 별표 5개 넣으세요. 올해는 자,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 심사 절차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요 3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놓고 일단 저기와 관련돼서는 기간이 많이 나와. 그런데 기간이 나오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일단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 그러면 1월달, 2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고요. 일단 이번 코스는 시도에 뭘 준다?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여기는 지적정량 적부심사, 여기는 지적정량 적부재심사. 이렇게만 한번 잡아주시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자, 거기 문제집 가져오셨죠. 자, 그럼 문제집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문제집을 몇 페이지를 펼치냐면 자, 거기 134페이지를 한번 보죠. 자, 114페이지. 자, 134페이지. 거기 4장 뭐라고 써놨죠? 지적 정량. 기초문제로서 이제 OX가 있어요.
자, 거기 134페이지. 자, 1번 봅니다. 자, 지적청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말하며 지적확정 청량 및 지적재조사 청량을 포함하여 맞죠. 정확하게 맞죠. 지난주에 지적청량의 개념을 배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가죠. 지적기준점 중 지적삼각점과 지적도건점 표지에 설치된 곳이는 지적소관청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해야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2번은 뭐예요? X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 거기에다 삭제가 돼요. 그러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해요? 어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뭐가 빠져야 돼? 지적소관청. 이게 빠져야 됩니다. 뭔가 전부 이런 걸 뭐 이해해서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2번은 결론적으로 X야. 자, 3번 한번 풀어봐요. 3번은 아까 봤던 지문이네. 자, 청량기간은 며칠? 5일로. 청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요거는 뭐예요? 본 지문이니까 금방 익혀지죠. 그럼 청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건 맞는 지문이네요. 자, 4번 한번 풀어봐요. 맞죠? 예. 지적청량 수행자가 지적청량을 하였으면 지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량성과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맞죠? 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개 있었죠. 현경. 현경이는 입법, 안 입법? 입법.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렇죠?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뭘 두고? 중앙지적위원을 두고 시도에 지방지적위원을 둔다. OAX에 O. 그렇죠? 자, 그러면 6번 한번 봅시다. 6번 아직 안 배웠죠?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 줄 서놔봐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없다 틀렸어요.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도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안 배웠죠. 아까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배웠잖아. 그러면 자,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누가 있다? 지적청량 수행자가 할 수 있다.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또 까먹었다.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6번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7번은 이제 나와 있네. 7번 봐봐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줄 서봐요. 그럼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청량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청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동그라미. 자, 지적청량 적부심사의 재심사예요. 적부심사죠. 그러면 적부심사는 어디에서 한다?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 되나요? 저 2번과 7번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써놔요. 26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26회 때 기출문제가 되고요. 자, 그러면 4번 봅니다. 8번 한번 풀어봐요. 8번 지문. 풀 수 있어요? 못 풀겠죠? 예, 아직 안 해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심의열결 줄 서나와요. 심의열결은 기간은 60일이야. 그래서 60일. 이런 거는 뭐예요?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라고, OX 지문으로는. 그러면 심의열결 며칠? 60일. 그렇죠? 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고는 또 안 해왔죠. 예, 재심사 청구 기간은 며칠이다? 90일이야. 맞는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나오는 형태는 그래서 이렇게 9개 지문으로 해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자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거기 객관식 문제는 다음 달 고세 할 거예요. 그러면 1번만 한번 풀어봐요. 1번만. 기본 문제 1번 한번 풀어봐요. 요거는 아까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적정 몇 번이에요? 5번이죠.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야. 아까 지적정량의 대상은 몇 개다?
13개. 그러면 1번 도시개발사업 특징은 지적 확장 정량, 2번은 등록상 정정 정량, 3번은 말소 정량, 4번은 축적 변경 정량이 되죠. 5번은 합병은 정량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본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또 4배워서 그때는 살 붙여서 싹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럼 선생님 저는 미리 풀어보고 싶어요. 그럼 싹 한번 풀어봐요. 풀어봐요. 풀어봐도 괜찮아. 왜 뒤에 답이 있고 모르면 뭐 찾아보면 돼? 기본서 찾아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이번 달에 딱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깔아놓고 몇 페이지를 오시냐 하면 자, 기본서 44페이지를 와봐요. 자, 그러면 연습 좀 한번 하고 합시다. 여기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지난번에 복습 좀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뭐예요? 정보를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지적이죠. 그래서 무슨 정보? 지적 정보. 자, 읽어봐요. 지적. 그러면 안 돼.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다 까먹었네요. 자, 여기는 관리, 개발이에요. 관리. 자,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개발은 공법에서 배우는 거야. 자,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 대상은 토지.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걸 등록. 그럼 지적의 3요소가 뭐라고 그랬어?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목적이라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복습하면 지적의 3요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번 불러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보죠. 여기 봐봐요. 의자 붙여봐요. 읽어봐요. 토지 등록. 그래서 그 밑에 봐봐요. 제1절 뭐라고 써놔서 토지 등록이 나온다는 거야. 토지 등록. 자, 그래서 44페이지죠. 자, 페이지 44페이지. 44페이지. 뭐라고 써놨어요? 제1절. 무슨 등록? 토지의 등록. 자,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자, 거기 토지의 등록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토지의 등록 그러니까 옆에 여백이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적어놔봐요. 자, 모든 토지와 토지 표시를 약간 떼어놔요. 떼어놔서 사이사이에다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하고 가야 돼. 자, 모든 토지 표시 결정. 요 사이를 좀 벌려놓고. 자, 여기 무슨 토지라고 써놨죠? 모든 토지. 요 옆에다 써놔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렇게 써놔요. 지적 소관청. 자, 이렇게 이제 영어는 이제 여기서부터 틀을 잘 잡아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이. 그러면 이 토지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이죠. 잘했어요. 토지 표시는 사실관계야. 그럼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면 자,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촉탁이라고 써놔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 등기 촉탁에 대해서는 약간 부연 설명을 달아볼게요. 등기 촉탁이 뭐냐? 어려운 거는 없는데 자꾸 어려워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촉탁, 촉탁, 촉탁. 자, 촉탁.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는 법이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원화. 자, 우리 여기 봐봐요. 무슨 제적과 등기. 무슨 제도? 지적제도, 등기제도.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여기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권리관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쓸 필요 없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해야, 이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토지대장이겠죠. 가칭대장이에요. 대장. 여기는 뭐예요? 토지등기부겠죠. 여기는 369. 여기는 369. 같죠? 토지대장도 몇 번지? 369. 토지등기부도 369. 자, 요거 뭐예요? 지번이죠. 지번이 이렇게 바뀌었다. 370으로 바뀌었다. 무슨 변경을 가져왔어요?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뭐가 먼저 바뀌어? 사실관계가 먼저 바뀌어. 그럼 토지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뒤에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결론적으로 여기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제 가칭대장이라고 물어보고 요거는 등기부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대장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지번 토지대장이 먼저 바뀌겠죠. 그러면 선대장 뒤에 어디로 바뀌어요? 등기부가 바뀌겠죠. 그래서 선등기,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러면 등기소의 지적소관청이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죠.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러면 알려준다를 한자로 고쳐볼게요. 알릴촉, 알리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읽어봐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이라. 그럼 결론적으로 자, 등기 촉탁 제도가 발생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주면 등기관이 이렇게 370으로 수정해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제도? 등기 촉탁 제도야.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 관계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요. A죠. 자, A죠. 자, 소유자가 뭐예요? 토지대장도 A, 토지 등기부도 A. 자, 그러면 A가 B한테 토지를 팔아버렸어. 그러면 지금 뭐가 변동하고 있죠? 소유자가 변동하고 있죠. 그럼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럼 뭐가 먼저 바뀌어? 등기가 먼저 바뀌어. 그래서 선등기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으로서 이렇게 비로소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에 알려줬나 봐요? 등기소에서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뭐라고? 자, 봐봐요. 뭐라고? 읽어봐요. 등기를 필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래서 읽어봐요. 등기 필 통지 제도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통지해주면 이렇게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자,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면 뭐부터 바뀌어? 대장, 그 다음에 등기.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에 알려줬다. 읽어봐요. 등기 촉탁 제도라는 거야. 자, 소유자가 바뀌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뭐 했다고?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래서 등기 필 통지제도. 무슨 제도? 등기 촉탁제도. 그럼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 이제 얼마나 이제 생각이 많나 봅시다. 자,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은 읽어봐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 소리네. 그렇죠?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면 여기 그래서 아까 뭐라고 써놨어? 사실관계의 변동은 등기소에 알려준다. 무슨 제도? 등기 촉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야.
자,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신자가 무슨 신자? 새로운 신자. 그러면 새로운 신자죠. 그럼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등기부 있어 없어? 현재 상태에서는 없죠. 그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서에 제다 포함이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요 문제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서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이게 작년에 2.5점짜리라는 거야.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이것도 작년에 나온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나올 게 예측이 돼 있어요. 개강 예측이. 내년에 28에 뭐가 출제될지 벌써 예측이 되는 바입니다. 근데 그걸 찍어줘봐야 효과가 없어. 그걸 뭐예요?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초를 하나씩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해보죠. 자, 그러면 자 개념하고 이론을 접목시키는지 한번 잡아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해봐. 분할의 개념부터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개념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죠. 뭐가 읽어봐. 면적, 경계, 좌표. 면적, 경계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분할은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분할은 읽어봐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렇게. 그러면 등기 촉탁 사유는 결론적으로 애울 게 없어. 자기가 머리를 좀 쓰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합병 한번 해봐.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면적이 변동이 있잖아. 면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니까 합병도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 해야 돼?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 그래서 등기 촉탁 어려운 게 없어. 등기 촉탁 그러면 뭐예요? 사실관계의 변동. 알릴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번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촉탁 거꾸로 읽어봐요. 자,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작년 올해 공부 안 해본 사람은 탁청기등이라고 해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봐봐요. 뭐라고 했느냐? 촉탁등기라고 배워. 등기법에서는 촉탁등기라고 이제 배워요. 근데 티적에서는 뭐라고 본다? 등기 촉탁이라고 배우는 거야. 등기 촉탁.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읽어봐. 그러니까 탁청기등.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올해 처음으로 공부한 사람이야. 근데 공부해본 사람은 뭐라고 읽느냐 하면 이렇게 읽어요. 촉탁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법은 무슨 등기라고 배워? 등기법에서는 촉탁등기라고 배워. 그럼 촉탁등기의 주체는 누구다? 관공서가 해주는 게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놓으세요. 이번 달 코스에. 아주 좋아요. 그러면 처음 하신다는 거야? 다 처음 하시는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질문을 할 것 같아서 그래요.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여기에다 밑에다가는 이렇게 꺼놓아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이동이라고 써놔요. 자, 우리 개념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개념 한번 잡아봅시다. 토지 이동이란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은 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마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렇게 외워둬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원칙 누가 하느냐? 원칙 써놔요. 토지 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 예외가 있죠. 대신청.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은 누가 원칙적으로 신청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A적으로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말이 많아요? 말이 적어요?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의사통을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
자,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달 코스는 이 정도만 좀 펼쳐놓으라고. 약간 펼쳐놔요. 어차피 외워야 할 사항이니까. 근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는 못 외우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외우느라고 오늘은. 이거 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서관청. 요 두 개가 그렇게 자주 출제돼. 작년에도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이제 한번 외워보자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서관청이. 토지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관계 변동 무슨 척탁? 등기 척탁 언식으로. 그러면 토지 표시는 권리의 사실. 그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럼 토지 이동은 원칙 누가 신청해? 토지 소유자에는 도시개발사업은 누가요? 사업의 시행자. 토지 소유자의 대의 신청하는 게 뭐예요? 대의 신청이 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토지의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국토교통부 장관. 자, 줄쳐놓으세요. 자, 모든 토지 줄쳐놓으세요. 자, 요 두 군데만 줄잖아요. 그러면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청약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저 맨 밑에 가로 1번을 가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해? 지적서관청. 거기 줄쳐놔요. 지적서관청이 결정한다. 이 두 개 지문은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정의가 요 두 개 지문을 이번 달 코스에 잡아놔야 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게 읽어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의 토지 표시 결정은 따까리가 해야 되겠죠. 따까리. 무슨 서관청? 지적서관청이야.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잡아서 자기가 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자, 그럼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서관청. 그럼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대나 있다? 이원화. 요거는 대장,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면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게 무슨 척탁? 등기 척탁. 그럼 소유자가 변동이 있다. 그러면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선등기 후 대장.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지적서관청에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이걸 뭐라고? 등기 필통지제도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제도가 몇 원화 돼 있어? 이원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몇 원화 돼 있다? 이원화 돼 있다는 걸 머릿속에. 그래서 저를 볼 때 항상 저를 잘라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지적. 여기는 등기. 이렇게 연습을 하라고. 자, 그러면 봐봐. 지번이 바뀌었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선대장 후 등기. 그걸 뭐라고? 등기 척탁이야.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선등기 후 대장.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냥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래서 뭐라고? 등기 필통지제도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개선 방안은 대장과 등기부를 일어나자. 그게 개선 방안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해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제도에 맞게 가기 때문에. 이 대장과 등기부를 일어나는 다음에 뭐예요? 공무원들이 잘리잖아. 그래서 구조조정이 되잖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대장과 등기부를 일어난다라는 게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 공시법령을 배울 때는 항상 머리가 두 개가 돼야 돼. 저를 보는 순간 여기는 지적, 여기는 등기, 이쪽은 대장, 여기는 등기부. 그럼 대장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여기는 권리.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지적과 등기,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볼 때 상호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이쪽은 뭐라고? 지적, 이쪽은 등기. 그거 정도는 확인해 주셔야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서관청이. 그거는 이번 달 코스에 꼭 잡아놔야 돼. 나머지는 내버려둬요. 저절로 이제 하나씩 살 붙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46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뭐라고 써놨어? 지적의 3요소. 지적의 3요소 불러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제 완전 머리에 박힌 것 같네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46페이지 이제 맨 밑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필지. 그렇죠. 자, 그 옆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이제 이렇게 가지를 3개를 5개를 펼쳐봐요. 자, 거기 필지, 토지 등록 단위 옆에 여백이 점이 있죠. 자, 필지에 관련된 개념 요소를 한번 배워보자고. 자, 써놔요. 일단 한 번 더 써요. 다시 한 번. 자, 필지와 관련돼서 개념적인 요소, 요 5개. 토지 등록 단위며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이며 법적 개념이다. 요 필지와 관련된 개념적 요소는 다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이야. 법적 개념. 자, 그러면 요거 하나씩 한번 봅시다. 토지 등록 단위 이거 있죠. 자, 여기는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주된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정된 토지가 있죠. 요 정된 토지가 좀 이따 배울 양입지가 되는 거야. 그럼 필지는 무슨 토지? 주된 토지가 돼. 자, 무슨 개념? 인위적 개념. 요거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요거는 이해를 좀 하셔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2필지. 여기 뭐, 그러면, 자, 요거는 누가 나눠놨어요?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죠.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다. 라는 말을 써주게 돼. 그래서 여기다 써요. 요거 조심해놔야 돼.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 개념이니까. 자, 필지라는 것은 쟁학상 개념이지 인위적 개념이 아니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쟁학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인위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놓은 거거든. 그래서 인위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 여기는 법. 그럼 이거 묶어요. 다시 묶어요. 이걸 필지라고 한 번 더 써요. 자, 필지라는 관점을 하나 더 쓰고 여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핵지라고 써요. 핵지. 핵지라는 것은 이렇게 써놔요. 자, 핵지.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며 경제적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지라는 개념과 핵지라는 개념을 좀 구분해 놓으라고. 여기는 필지, 여기는 뭐다? 핵지. 그렇죠, 핵지. 핵지.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써놨으면 이제 이해하자고요. 왜? 자, 봐봐요. 필지는 무슨 관점이에요?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고, 필지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경제적 개념. 자, 이해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려놔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러면 요게 뭐의 평면도인지 봐봐요. 영어는 좀 이해를 한번 해봐요. 뭐의 평면도 같아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이게 주유소잖아, 주유소. 여기는 주유소, 여기는 주유기잖아, 주유기.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의기. 여기에서 이제. 자, 이걸 잘 따져놔야 돼. 주유소하고 주의기하고 여기에 민법에도 연결되고 여러 관점에서도 연결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는 주유소, 요거는 주의기. 민법으로 연결된다면 이거는 주물이 되고 요거는 종물이 돼. 주물, 종물이 됩니다.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 지붕이죠. 자, 요렇게 주의기가 비 맞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걸 뭐라 그래? 주유소 캐노피라고 그래. 캐노피. 캐노피라는 것은 지붕만 있고 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캐노피는 어때요? 등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뭐가 없기 때문에? 벽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연결돼. 등기법에서는. 자, 이제부터예요. 자, 요거는 몇 필지? 한 필지. 요거는 노란 게 몇 개? 두 개. 그래서 경제활동을 두 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두 활동. 그래서 봐봐요. 법적으로 몇 필지? 2필지. 경제적으로 몇 활동? 두 활동.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한 필지나 경제적으로는 두 획지가 되는 거야. 두 획지. 그래서 봐봐요. 획지라는 것은 읽어봐요. 이용과 활동의 관점. 이때 활동은 무슨 활동일까요? 경제활동이거든. 그래서 읽어봐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야. 이거는 법적으로 몇 필지죠? 한 필지죠. 근데 여기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몇 필지예요? 네 필지. 그러면 여기에다 네 필지에다 이마트를 이렇게 네 필지에다 건물을 져서. 자, 법적으로 몇 필지? 일지. 경제적으로는 1획지가 되네. 아, 그러네요. 경제적으로는 1획지가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최종 결론 내립시다. 그럼 여기에다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자,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획지를 구성할 수도 있고, 자, 경제적으로 1획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생기네. 그러면 필지와 획지는 결론적으로 상대적 개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지는 무슨 관점에서 본 거야?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에서 본 거고, 획지라는 것은 뭐예요? 읽어봐요. 이용과 활동, 즉 경제적 개념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걸 정리를 딱 해놓으라고. 이 개념 잡기가 이렇게 어려워,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 좀 해주라고. 자, 법적으로 몇 필지? 1필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획지를 구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1획지만 법적으로 무슨 필지?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지적하고 등기표 때 이렇게 나와요. 경제적으로 1획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획지를 구성할 수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필지는 무슨 관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그래서 이게 뭐예요? 획지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필지는 무슨 관점에서 봤다? 소유의 관점. 획지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으로서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다. 그걸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필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가 요걸 딱 해놓으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의의를 한번 볼까요? 자,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며, 필지는 하나의 집안 지목을 붙이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거래 단위를 개별하고 특정하게 해서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인위적으로 구획된 법적 등록 단위 완벽하게 정해. 그래서 아까 무슨 개념이다? 인위적 개념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설명을 좀 더 들어봐요.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여기는 몇 필지? 건보라. 여기는 어미. 그러면 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죠?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건보라예요. 그러면 건보라죠. 소유자가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유는 소유자가 같으니까. 같다. 이거요. 동일성이네.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가 건보라야. 여기가 건보라야. 여기 건보라. 그러면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이유는
떨어져 있으니까 좋아요. 이거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예요? 읽어봐요. 연속돼야 돼요. 뭐가 연속돼야 돼? 토지가 집안이 연속돼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의 성립 요건 나왔네.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그럼 오른쪽 가요. 47페이지. 방금 1번의 필지의 성립 요건. 오늘은 기초만 잡아놓습니다. 1번의 동일 동그라미, 2번의 소유자 동일 동그라미, 3번의 지목이 동일 동그라미, 4번 읽어봐요. 집안이 연속 동그라미, 5번의 축척이 동일 동그라미,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통점을 잡으니까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놓고 가자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놓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필지의 성립 요건은 무슨 성이다?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야.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건보라죠. 소유자가 같아달라. 같죠?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합병이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필지의 성립 요건하고 동일해져 버리네. 그렇잖아요. 합병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뭐 해야 돼?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그러면 여기가 건보라고, 여기가 오미야. 오미죠. 그럼 소유자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합병할 수 있다. 어때? X.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예요? 지목이 되고 지목이 돼야. 지목이 돼요. 그러면 지목이 여기 주차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지목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지목이 다른 경우도 합병할 수 있다. 어때? X. 지목이 다르면 합병이 불가능해. 지목이 같아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의 승립 요건은 뭐하고 똑같다? 합병의 승립 요건하고 같아져 버린다는 거야.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값만 좀 잡아놓고요. 그러면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자, 그러면 인위적 개념 조심하고요. 그러면 소유의 관점, 필지는 무슨 관점에서?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핵지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 무슨 활동이 되죠? 경제적 개념이 돼. 그럼 법적으로 1필지는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1핵지면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봐봐요. 주가 있으면 뭐가 있어? 주가 있으면 종이 있잖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잖아요. 어미 있으면 양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주가 있으면 왕자는 무슨 왕자야? 공화라고 그랬잖아요. 공화. 공주가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주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아저씨. 그렇죠? 아저씨.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물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주물이 있으면 종물이 있을 거 아니야. 주물과 종물의 관계 나오죠? 나온다는 거야. 주물과 종물. 자, 고양이가 있으면 왼수. 쥐가 있죠. 고양이하고 쥐는 왼수죠. 왼수. 왜 왼수라고 그랬어요? 고양이하고 쥐하고는 왼수죠. 왜 왼수예요? 왜 잡아먹죠? 왜 잡아먹어요? 자, 고양이하고 쥐는 앙숙이야. 왜 앙숙일 수밖에 없느냐?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어야 돼. 쥐를 잡아먹을 운명에 했어요. 왜? 우리 고양이는 밤에 밤눈을 밝게 해야 돼, 안 해야죠? 해야죠. 고양이한테, 그러면 쥐한테 뭐가 있느냐? 바로 타우린 성분이 많아. 타우린. 자, 우리 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뭐 잡아먹어야 돼? 쥐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고양이는 쥐에는 파우린 성분이 많아. 타우린 성분.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쥐 잡아먹을 수 없잖아. 그럼 뭐 먹어야 돼? 바카스. 바카스에 뭐가 있어? 타우린 성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카스가 바로 피로 회복제가 되는 거야. 눈을 순간적으로 맑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타우린. 그럼 선생님, 바카스는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먹어야 돼? 그러면 쥐 먹으면 안 돼. 쥐 먹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봐봐요. 극장에 갑니다. 극장에 가면 어때요? 극장은 어두워 안 어두워?
어두워. 그러면 걱정 갈 때 뭐 하나 사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팝콘하고 뭐요? 오징어. 오징어의 허한 게 뭐예요? 그게 타우린 성분이야. 타우린 성분. 타우린을 타는 냄새가 그 오징어 타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징어를 왜 가지고 가느냐? 그 오징어 속에 눈을 맑게 하는 성분이 있어. 그래서 어두운데 봐봐요. 씹는 순간 번이 반짝 떠있는 거야. 참 그러고 보면 대단하죠. 어떻게 오징어를 사서 들어가는, 옛날엔 과학적으로 입증도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봐봐요. 그 오징어를 사서 들어가는 거 보면 야,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경험에서. 오징어를 그래서 심심해서 씹는 게 아니라 그 밤눈을,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셔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징어를 씹으면 순간적으로 눈이 맑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곡장에서 뭐예요? 오징어를 씹는구나. 그거 깜깜할 때 눈을 좀 맑게 해줘서 참 과학적이죠. 그러고 보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고양이가 있으면 쥐가 있어. 자, 주된 토지. 그러면 봐봐요. 자, 주된 등기가 있으면 뭐가 있죠? 종된 등기가 있어. 그러면 주된 등기가 뭐예요? 이게 주등기고 종된 등기가 부기등기야. 작년에 이제 부기등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봐봐요. 주된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 종된 토지. 종된 토지가 뭐냐? 양입지. 그래서 거기 2번에 봐봐요. 뭐가 있다? 양입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양입지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사람에 갖다 대면 필지는 적자에 해당돼. 적자. 자, 제가 결혼을 해서 친생자가 태어났죠. 적자야. 그럼 자식이 없으면 뭘 드려? 양자를 그래. 그게 양입지에 해당되는 말이냐. 양입지. 자, 그러면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써요. 양입지.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가지를 2개를 펼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양입지네요. 양입지는 그 옆에다 가지 2개 펼쳐요. 이거는 종된 토지예요. 자, 종된 토지 있다라고 하나 써놔요. 무슨 토지? 종된 토지. 또 하나는 이렇게 써놔요.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써놔요. 한번 봐봐요. 종된 토지는 어디로 들어간다? 주지목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지목 추정의 원칙 아니면 주용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써놓고 요거는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사적지라고 써놔. 나중에 사적지라는 지목에 그려놨으니까. 그럼 오늘은 요 정도만 잡아놔요. 양입지는 무슨 토지다? 종된 토지. 요거만 하나 잡아놔도 돼. 이번 달 거서. 제가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되면 다음은 골치가 아프니까 이번 달은 요 정도. 자, 그러면 양입지는 무슨 토지? 종된 토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거다. 요 정도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거기 양입지에 대해서 낙서나 한번 하고 가자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을 봐봐요. 한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여 집안이 현속되어야 되나. 그러나 한 필지에 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목이 다른 경우도 별개의 필지로 획정되지 않고 주된 지목의 토지에 편입하여 한 필지로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거기에다 이제 줄쳐놓으세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한 필지로 획정되는 무슨 토지? 종된 토지. 종된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양입지라고 그래. 주된 토지는 필지, 종된 토지는 양입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잡아 두시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오늘은 양입지 승립 요건만 우리 한번 2개를 잡아 봅시다. 자, 1, 2번 동그라미 1, 2번 찾았어요? 네, 48페이지 1, 2번 요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봐요. 자, 1, 2번 옆에다 뭐 나처럼 크게 그릴 테니까 본인은 이렇게 딱 적절하게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봐요. 자, 양입지 여건에서 1, 2번 옆에다가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써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자. 고속도로에 가면 뭐가 있어요? 휴게소. 고속도로 가면 이탈이 돼, 안 돼? 고속도로에 한번 들어가면 이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읽어봐요. 고속도로에 읽어봐요. 휴게소는 읽어봐요. 도로로 편입된다라고 그래서 도로로 편입된다. 그런데 이때 휴게소는 그럼 뭐가 된다? 양입지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고속도로 휴게실은 무슨 시설? 편의시설. 그렇죠. 편의시설이야.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봐요. 붙었어, 떨어졌어? 일부러 붙여놨어요. 또 요거 때나 좀 또 떨어졌다고 그럴까봐 붙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양입지 승립 요건은 그러면 자 봐봐요. 주된 토지 편의 접속되거나 뭐 해야 돼? 둘러싸여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 봐봐요. 1번 봐봐요. 주된 형태의 편의 동그라미 편의 찾았죠. 키워드 거기만 줄쳐놓으세요. 편의를 위해서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이 있는 토지는 양입할 수 있다. 자, 이번에 주된 형태의 토지에 접속 동그라미 접속되거나 주된 형태의 토지에 읽어봐요.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뭐 할 수 있다? 양입할 수 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고속도로의 휴게소만 생각하면 금방 양입지 요건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무슨 시설? 편의시설. 붙어서 떨어져서 붙어서 그래서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이렇게 이제 의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 나왔죠. 그러면 양입지는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만 잡아놔요. 자, 봐봐요. 자, 필지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고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고 이건 뭐라고? 필지. 그러면 핵지의 상태적 개념으로서 이용과 활동의 관점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이 핵지는 경제적 관점이라는 거야. 그럼 법적으로 몇 필지? 1필지.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놓으라고. 그러면 양입지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거기까지 생각해 놓고 자, 여기는 주된 토지, 중된 토지. 주된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다? 정된 토지가 양입지. 그러면 양입지는 고속도로 휴게실을 생각해서 휴게실은 무슨 시설?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그럼 결론적으로 양입지 요건과 관련돼서 이번 tal코서는 그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자, 이번에 둘째 시간은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시도에 뭘 둔다? 중앙지적위원회.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룰을 준다.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뭐예요? 지적정량 적부 심사.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정량 적부 재심사. 그것만 좀 잡아놓고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그 정도 잡아놓고 지적에 참여해서 그러면 토지 지적공부 등록. 그럼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런다? 필지. 그럼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고 주된 토지고 인위적 개념이고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양입지는 정된 토지. 그럼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그 정도만 이번 tal코서에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다? 또 까먹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그러면 이제 등록사항으로서 소재는 별다른 내용이 없겠죠. 두 번째, 지번. 그래서 여기 봐봐요. 제2절 등록사항 뭐가 나와 있다? 1. 지번이 나와 있죠. 지번은 거기에다 별표 5개 놓으세요. 자, 그러면 셋째 시간과 관련돼서는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네. 그래서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